오늘 수업은 이제 OBS에 관련된 수업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는요, 인터넷상에 검색하셔도 되고, 전체 홈페이지 아래다가 OBS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 OBS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오픈 브로드캐스팅 소프트웨어라고 써 있네, 그렇죠? 오픈이라는 말이 무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프리라고 하는 거 있죠. 프리. 공짜 프로그램하고 오픈 프로그램하고 달라요.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건 광고도 뜨고 뭐 이것도 뜬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윈도우 버전도 있고 맥 컴퓨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리눅스 환경에서도 다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윈도우 버전을 우리가 클릭하면 설치가 되겠죠. 그렇죠? 26.1.1 윈도우 버전 26.1.1까지가 돼 있대요. 내려받기에 들어가셔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 버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인스톨러로 받을 거냐 zip 파일로 내려받을 거냐 하는 거죠. 인스톨러는 뭐예요?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설치. 우리가 웹엑스든 줌이든 간에 설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설치. 이 설치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스톨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압축 파일로 내려받으면은 압축 파일을 풀어가지고 거기 있는 파일을 그냥 바로 실행해서 쓰는 거. 설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실행해서 쓰는 거. 예,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겠죠. 자, OBS 스튜디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다음 눌러서 넥스트 눌러가지고 이건 64비트 버전이네요. 그렇죠? 쭉 설치가 되면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웹캠을 하나 더 설치해 보려고 그래요. 웹캠을 하나 더 가져왔으니까는 이제 다 설치가 됐대네요. 런칭 할 거냐 실행할 거냐요. 그래서 런칭하면 되겠네. 그랬죠? 피니시. 자, 요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뭐라고 뜨냐면 방송 최적화, 녹화는 부차적으로 사용하고 녹화 최적화로 할 거냐, 방송 최적화로 할 거냐, 가상 카메라만 사용할 예정이냐. 여러분 어떤 걸 목적으로 하실 거예요? 어차피 바뀔 수는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안에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방송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죠. 생방송도 해야 돼.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생방송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녹화 기능을 이용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거를 하든지 첫 번째 거를 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지금 교재에 어디냐면은요, 그 144쪽에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첫 번째가 146쪽에 자동으로 OBS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 구성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책에서는 구성 마법사 실행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닫으면 되지. 이거 닫으면 그냥 닫으면 돼요. 그러니까 녹화를 최적화할 거냐 방송을 최적화할 거냐인데 가상 카메라만 사용할 예정인지 세 가지가 돼 있고 우리 교재는 두 가지만 돼 있잖아요. 일단 화면 자체도 달라진 거예요. 그 화면이 좀 다르죠. 그렇죠?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일단은 뭐 녹화 최적화를 하셔도 되고 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거든요. 기본 캠퍼스 해상도를 얼마로 할 거냐? 기본 해상도를 얼마로 할 거냐? 1920이냐? 지금 제 모니터는 1600으로 해놨어요. 제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탕화면에 가서 제가 화면 설정을 한번 볼 텐데, 여기가 1920으로 돼 있지 않고 1600으로 해놨어요. 1920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더 커지죠. 그렇죠? 화면이 더 커져요. 그렇죠? 화면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지. 해상도가 1920에 1080으로 할 거다. 근데 지금 모니터가 전 두 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모니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다음 단계를 눌러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하드웨어가 NVENC라고 되어 있어요. 녹화 인코더가. 이런 말이 나와 있대요. 그렇죠? 이거를 적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구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구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인코딩. 예, 인코딩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만들어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이거는 얼떨결에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작업을 했어요. 지금 화면 해상도를 제가 바꿔서 다시 녹화를 들어갈 겁니다. 우리 지금 환경 설정 마법사 들어갔었잖아요. 환경 설정 마법사. 그런데 환경 설정 마법사에서 처리한 게 뭐가 있었어요? 밑에 이 장면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장면? 뭐 다른 거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를 삭제할 수 있어요. 장면을. 예. 장면은 기존에 하나 들어가 있대네. 소스 목록이 소스 목록이 빠져 있구나. 우리가 소스 목록을 이제 만들면 돼요. 이거 이제 만드는 거는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장면이 하나 있고요. 소스 목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얘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오디오 믹서라고 보이죠? 오디오 믹서에 여러분들 노트북을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가 여기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마이크가 여러 개잖아요. 웹캠을 두 개를 연결하고 USB 마이크를 하나 했으니까 마이크만 세 대예요. 그럼 어떤 마이크를 기본 마이크로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방송 시작, 녹화 시작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방송 시작, 녹화 시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 시작을 누르면 지금 뭔지는 몰라도 녹화를 한다는 뜻이고요. 방송 시작을 누르면 이것이 생방송으로 송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게임하는 거 있죠?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걸 어떻게 생방송으로 송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OBS 수요를 틀어놓고 이 상태에서 얘를 틀어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하는 내용이 생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줌에서 강의 들은 거 있잖아요. 줌. 녹화가 됩니까? 본인이 호스트로 회의를 주재하는 거는 녹화가 되지만 내가 참여하는 방송에는 녹화가 안 되잖아요. 이 줌으로 녹화하는 거예요. 줌이 아니라 이 OBS로. 그러니까 줌 화면을 여기다 연결해 놓는 거죠. 줌 화면을. 그래 놓고 녹화 명령을 걸면 뭐라도 다 녹화가 돼요. 예. 자, 마법사를 지금 설정하는 책에 나와 있던 거를 우리가 이제 해결은 닫았어요. 닫았는데 밑에 보시면 소스 목록이라고 있잖아요. 소스 목록.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소스 목록에 들어가서 일단은 뭐 줌 화면을 녹화를 하던, 게임 화면을 녹화를 하던, 아니면 다른 거를 녹화를 하던 간에 뭔가가 여기에 소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줌에서 보면 줌 화면에서 화면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OBS에서도 생방송을 하던 녹화를 하던 간에 공유된 화면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하기를 누를 겁니다. 더하기를 누르셔가지고 게임 캡처, 디스플레이 캡처, 디스플레이가 모니터예요. 이 한번 눌러보세요. 디스플레이 캡처를 눌러보세요. 여기는 이제 화면 모니터라고 쓸 거예요. 모니터? 네, 모니터라고 쓸 거예요. 확인 누를 겁니다. 이런 게 보이죠? 아까 우리 뒤에 선생님 이 화면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나오죠? 이렇게요. 이게 지금 왜 나왔냐면요.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 책에도 보시면 페이지 넘겨보시면 149쪽에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이렇게 막 안에서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제가 모니터를 다른 모니터로 바꿀 거예요. 제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 보조 모니터. 걔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기본 모니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두 개인 컴퓨터에서는 이 OBS 화면을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보조 화면에다 놔요. 보조 화면에다 놓고 기본 화면에 있는 여기 있는 거를 작업을 걸면 돼요. 자, 요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디스플레이 1번을 쓰겠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니터가 두 개니까 더하기를 눌러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조 모니터, 그러니까 모니터 가로 열고 보조 라고 하나 쓸 거고, 얘는 오른쪽 화면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 기본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얘를 환경 설정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모니터 보조라고 쓰고 모니터 메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모니터라고만 썼으니까 글자를 고치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톱니바퀴 그림을 누르면 이거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요것도 톱니바퀴 그림을 눌러서 어느 화면을 선택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누르면 여기서 고칠 수는 있어요. 자, 모니터가 지금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인 보조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메인이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끌고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올라가면 순서가 바뀝니다. 끌고 위아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올라가는 화살표 있죠?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요거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녹화를 할 때 여기에 인사말 정도는 하나 쓸 수 있잖아요. 인사말. 그러면 더하기 표시 눌러서 여기에 텍스트라고 있죠, 밑에요? 얘를 누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사말이라고 써보세요. 새로 만들기에 가서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류의 소스를 만들 건지를 물어보면 하단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의 이름은 인사말이라고 쓸 거예요. 인사말. 그리고 확인 누를 겁니다. 여기다 인사말 쓰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죠. 글꼴은 바꾸셔도 돼요. 글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은 글꼴이 있으면 그 좋은 글꼴로 바꾸시면 돼요. 뭐 맑은 고딕으로 하시든지 뭐로 하시든지 간에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요 화면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글자 쓰는 단이 있고 밑에 글꼴도 있잖아요. 글꼴도 있는데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티 엘리어싱. 이거는 꼭 누르셔야 돼요. 안티 엘리어싱을 해제하면은요 글자가 되게 거칠게 나옵니다. 엘리어싱은 뭐냐면 계단이에요. 계단 현상. 여러분들 요 글자가 수평이나 수직은 똑바로 잘 들어가지만 동글뱅이라든지 시호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져 있는 글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계단처럼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진도 그렇게 찍히잖아요. 픽셀 단위로. 근데 안티 엘리어싱을 빼버리면 그게 되게 보기 싫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정렬이 왼쪽 오른쪽 가운데다 정렬을 해놔야 되겠죠. 가운데 정렬을 해놔야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보이겠지. 그렇지. 너무 작다. 이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해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돼. 이렇게. 제가 모니터를 뺐어요. 지금 모니터를 이렇게 뺐어. 지금 모니터라고 하는 소스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 상단에 보면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하는 거. 우리 줌에서 화면을 공유할 때 특정 화면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모니터 자체를 공유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디스플레이 캡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거를 별도로 공유를 걸을 때 제가 지금 요렇게요. 제 홈페이지를 공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홈페이지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간에 이 홈페이지 화면을 공유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별도의 창을 공유를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 돼요. 자, 더하기 표시 누르면 여기에 브라우저라고 있고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도 있네요. 비디오 캡처 장치 먼저 들어가 볼게요. 비디오 캡처 장치가 뭐냐면 웹캠이에요. 웹캠. 자, 웹캠을 선택을 하면 여기에 웹캠 1. 저는 지금 웹캠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웹캠이 노트북에도 있고 별도의 웹캠을 설치했으면 웹캠 가로 열고 노트북 또는 하나 더 만들면 웹캠 별도의 웹캠이라고 이렇게 기록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웹캠은 어떤 웹캠을 쓸 거냐면 앱코. 제 정면에 있는 요 웹코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웹캠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에 가서 웹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로지텍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거를 바꾸면 되죠. 그럼 여기는 로지텍 웹캠, 지금 여기 있는 웹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에 있는 웹캠이 있고 사이드에다 걸어놓은 웹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웹캠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이름은 바꾸시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이거는 앱코. 그런데 지금 로지텍 웹캠하고 웹캠이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로지텍은 지금 여기 있는 웹코는 정중앙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크게. 요거는 사이드에 있죠. 지금요. 얘는 사이드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OBS를 이용해서 웹캠을 2개를 연결해 놓으면 중앙에 있는 웹캠 갖고는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강의하는 거를 녹화를 하면 되고, 보조 웹캠을 스마트폰 거치대 연결해 가지고 다른 거 공작하는 장면이라든지 뜨개질하는 장면 같은 거를 촬영할 수도 있죠. 줌에서 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방식은요. 이 화면을 제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오른쪽 밑에다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럼 제가 오른쪽에서 또 하나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두 군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 군데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놔도 돼요. 여러분이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는 나중 문제예요. 그러다가 보세요. 지금 웹코가 밑에 있어요. 밑에. 로지텍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것이 활성화가 되는 게 쉽죠. 그러니까 로지텍은 지금 조그맣게 창을 만들었어요. 근데 로지텍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로지텍 건데 이것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렇죠? 크게 만들어서 얘는 사이즈가 왜 이래? 비율이 안 맞는다. 얘를 지금 로지텍에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웹캠을 별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예를 들어 보세요. 요거를 띄우면 제 얼굴이 보이다가 로지텍을 누르면 로지텍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거 눈동자 그림 보이시죠? 눈동자 그림을 활성화 시키시면 돼요. 요 눈동자를 이렇게 다시 누르면 얘가 빠지거든요. 빠지면 허옇게 변하면 얘는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앱코 웹캠도 제가 해제를 하면 안 나오는 거죠. 인사말만 보이는 거죠. 인사말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잠깐만 로지텍에 있는 환경을 좀 볼게요. 해상도가 어떻게 돼 있냐? 비디오 설정이 사용자 정의 해상도를 1920에 1080 제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로지텍에서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 쭉 줄여서 줄이면 돼. 이렇게 줄이면 돼. 이제 비율이 맞아 들어가네. 아까는 비율이 안 맞았는데 이건 로지텍이고요. 이거는 앱코예요. 이거는 정면 카메라, 이거는 옆에 있는 카메라. 둘 다 뺐고요. 자, 메인 화면을 열어놓으면 메인 화면은 막 정신사나워져요. 그렇죠? 자, 인사말을 빼면 메인 화면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메인 화면만.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이 상태로 녹화를 하면 이 화면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이 녹화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안 보이지만 예,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게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 이제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작게 줄여가지고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놓고 나서 지금 얘를 보면서 녹화 명령을 걸면 이 화면이 보이면서 오른쪽 밑에 제 얼굴이 찍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여기서는요. 예. 자, 이거를 옆에 모니터로 옮겨가 볼게요. 옆에 모니터로 옮겨갔어요. 여러분한테는 제 화면이 아직 안 보이죠, 지금요? 오른쪽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화면이 안 보이는데 제가 웹캠을 가지고 연결해 보여드릴게요. 자,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큰 화면으로. 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는 이제 왼쪽에는 기본 모니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 모니터인데 이 보조 모니터에서 제가 인터넷을 실행해 놓으면 인터넷 창이 열리면서 오른쪽에 제 얼굴이 보이는 거죠.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OBS를 사용하실 때는 모니터 하나를 갖고 사용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좀 뭐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듯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재를 다시 보면은요. (149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를 선택했잖아요.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 다시 밑에 있는 더하기 눌러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가 모니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OBS란 프로그램을 기본 모니터에다 놓지 말고 보조 모니터에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기본 모니터에다 이 작업을 하시면 지금 강의에 필요한 자료는 어디에다? 보조 모니터에다 띄워놓고 거기 있는 화면을 이용해야죠. 둘 다 모니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OBS 프로그램하고 화면이 설정되고 화면이 보이는 화면이 같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교재 149페이지처럼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가 하나인 집은 이렇게 안 나오죠. 아까 우리가 OBS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뭐가 제대로 안 되고 했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모니터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이 화면상에서 녹화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화면을 띄워올 거예요. 요거. 지금 밖에 있는 인터넷 창이 있잖아요. 인터넷 창. 인터넷 창을 제가 띄우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녹화 명령을 걸어서, 지금 녹화 명령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그래놓고 이제 열로 놓고 안녕하세요. 인터넷 창에 있는 걸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하면서 이걸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목소리도 들어가고 이 화면도 녹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 화면 돌아와서 녹화를 중단하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떠들었던 내용이 녹화가 된 건데, 그 녹화된 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컴퓨터 안에, 이 컴퓨터 안에 저장 공간이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서 폴더인지 아니면 여기에 뭐 비디오 폴더인지 다운로드 폴더인지 어딘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OBS 들어가면 이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 파일에 가시면 설정 폴더 보기, 설정하는 게 있네. 파일에 설정하는 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방송, 출력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송은 생방송 송출할 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할 건지 아니면 밴드를 할 건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여기 가서 하는 거고, 출력 여기 비디오 폴더에 녹화가 된다고 써 있네요. 여기 비디오 파일, 비디오 폴더에 녹화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 컴퓨터 안에 비디오 폴더가 있는데 비디오 동영상 여기 됐네. 아까 우리 그 녹화 안 되신 분 있었죠? 그거는 요거 폴더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실행해 보면 지금 녹화 명령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그래갖고 이제 열로 놓고 안녕하세요. 인터넷 창에 있는 걸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하면서 이걸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목소리도 들어가고 이 화면도 녹화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화면 돌아와서 녹화를 중단하는 거죠. 그렇죠? 녹화를 중단하면 자, 여기에서 확인 누르면 녹화된 거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오류가 나서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제가 뭐를 녹화할 건지 녹화할 화면을 여기다 띄워놨단 말이에요. 지금요. 녹화할 화면을 띄워놨단 말이에요. 이 화면을 띄워놓고 녹화를 할 건지 어느 화면을 띄울 건지를 여기다 설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가 하나인 집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모니터가 두 개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오른쪽 화면에다 띄워놓고 보조 모니터를 연결을 하면 보조 모니터가 일로 연결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죠. 이거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바로 메인 화면에서 녹화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작업이 수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OBS 프로그램을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메인 화면을 열어놓고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요거 지금 보시는 요 화면 있잖아요. 요거요.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별도로 화면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걸 보여드리다가 요것도 보여드리다가 화면을 바꿔치기 하기가 수월하지. 여기 지금 화면을 제가 지금 요 화면도 보여드릴 수 있고 이 화면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줌할 때 화면을 공유하는 거하고 창을 공유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창을 공유했을 때 제가 인터넷 창만 공유하면 인터넷 창만 보이는 거고 거기다 갑자기 제가 메모장을 띄우면 메모장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창을 공유하면 그런 거 화면을 공유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을 공유하면 제가 여기다 메모장 띄워놓고 있다가 인터넷으로 바뀌면 인터넷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공유하기가 수월하지. 화면을 공유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니터를 2개 이상을 쓰시는 것. 특히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환경에서 작업하기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방송하기랑 녹화하기 차이가 뭐예요? 네? 방송? 네. 라이브. 요거 방송 시작? 네, 방송 라이브. 이건 라이브 할 때. 이건 마지막 날 할 건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생방송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브로 생방송하는 건 아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봐도 라이브 방송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 가서 제 유튜브를 보겠죠.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서 더하기 표시 눌러가지고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실시간 생방송이 가능하게끔 여러분 창에 떠야 돼요. 이러려면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생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앱을 이용해서 생방송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에서 애들이 장난치고 있네요. 같이 놀고 싶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방송 할 수 있잖아.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분 구독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 생방송을 이거로 하는 거예요. OBS로.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서는 대형 교회 같으면 구독자가 많겠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을 때.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가. 구독자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명이 될라나 모르겠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빼고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테니까 거기 다니는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유튜브 구독이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거든. 근데 이제 유튜브에 가서 무슨 교회 검색하세요 그러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 생방송 한다니까 누르면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수는 있겠지.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그러면 구독자가 1000명이 되던 10,000명이 되던 간에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려면 여기서 송출할 수는 없잖아. 스마트폰으로 송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목사님 설교 말씀도 해야 되고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고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촬영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OBS를 틀어놓는 거예요. 얘를 틀어놓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웹캠 대신에 일반 카메라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향하는 카메라 1번, 기도하는 장로님 카메라 2번, 성가대 3번, 그 다음에 신도들 촬영하는 거 4번, 카메라 4대를 놓고 화면을 쓱쓱쓱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런 화면도 나왔다가 저런 화면도 나왔다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송출하는 거예요. OBS를 이용해서.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게임 방송 시작을 누르면 유튜브로 게임 생방송 하잖아요. 여기 게임 하면서 이거를 송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요 키들이 있어야 돼요. 키. 이 키. 이 키를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OBS 여기다가 방송 시작하면 여기도 뭐 물어보거든. 이런 것들 뭐 설정하는 거 이런 거 있거든. 여기 방송하기 보면 이런 설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설정값, 이거는 구독자가 빵명이라도 주거든. 이거를 OBS에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날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밴드도 생방송이 가능해요. 스마트폰 갖고는 밴드가 생방송이 쉬운데 아무나 생방송 할 수가 있어요. 권한만 부여받으면. 구독자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런데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방송을 하려면 OBS로 하는 거예요. 다. OBS 얘가 만능이죠. 얘가 만능이에요.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방송을 송출도 하고 다 작업을 하는데, 카메라를 띄울 거냐 안 띄울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이 화면에 화면 안에 화면이 보이고 화면 안에 또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기 싫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보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모니터를 하나를 더 써야만이 이거를 오른쪽에 띄워놓고, 오른쪽에 띄워놓으면 이렇게 글자가, 여기 글자가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왼쪽에는 이 글자가 여기 깨끗하게 보이잖아. 얘가 이렇게 있어도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자꾸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 모니터에다 두든지 이렇게 해서 송출을 하는 거죠. 생방송을. 또는 녹화를 하는 거지. 자, 녹화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보면 녹화 시작을 누르면 녹화되는 영상이 어딘가에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일에 가서 설정에 가시면 여기에 일반이라고 돼 있고 방송이라고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송은 우리가 유튜브나 밴드에 있는 생방송 송출할 때 쓰는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에 출력을 가보시면 출력, 여기 인코더가 뭐로 돼 있냐를 물어보네요. 그렇죠? 인코딩. 인코더가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시잖아요. 인코딩이 됐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밴드나 유튜브나 어디다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밴드나 유튜브에 있는 사용자들이, 회원들이 여러분의 영상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플레이를 누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누르면 재생이 되게끔 해줘야죠. 그걸 인코딩 한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이 컴퓨터도 우리가 방송을 제작을 하게 되면, 녹화를 하게 되면 그 녹화된 영상을 저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저장할 때 인코딩을 어떤 걸 할 거냐? 이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거다 이거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그게 더 강한 거죠. 하드웨어가 물렁거리면 소프트웨어로 인코딩을 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 거는 소프트웨어로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하드웨어로 바꾸세요.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로 돼 있으면 하드웨어로 바꾸는 게 좋죠. 여기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이 강의실 컴퓨터는. 게임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좋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하드웨어로 변형을 시켜서 송출해 주는 거예요. 인코드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써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되어 있는 X264가 품질은 우수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CPU가 죽어나니까 본인 CPU가 많은 스레드와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OSV라는 게, QSV라는 게 있고 아까 NV라고 있는데, NVIDIA라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으면 NVNEC을 쓰는 거고요. 이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 기능이 있는 인텔 CPU이면 하드웨어 QSV를 쓰는 거고. 그럼 저기를 내장 그래픽 있는 거. 아, 자, 이걸 아는 방법은요,
여기 제일 밑에 시작 버튼 있잖아요. 시작 버튼. 그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스템을 한번 가보세요. 시스템. 시작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 이 시작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시면 앱 및 기능 이런 게 되어 있고 시스템이라고 있을 거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 가보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는 시스템을 보여줄 거예요. 장치 관리자에 대해서 보여주거든요. 여기 윈도우 사양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나와 있진 않네. 다 나와 있진 않아. 여기에 아니다. 이렇게 닫고 내 컴퓨터 창에서요. 내 컴퓨터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를 들어가시면 정확히 나와요. 내 컴퓨터 창 있잖아요. 내 컴퓨터 창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장치 관리자라고 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뭐를 써있냐를 보셔야 돼. 디스플레이 어댑터가 우리 강의실은 GeForce GTX 165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현재는 RTX 3090까지 있어요. 3090. RTX 3090은 한 3,400만원 할걸요? 그래픽 카드만. 여긴 GTX 1650이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이 지폴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여기에 있는 대로 내장 그래픽 카드라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드웨어 QSV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QSV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NV, NC도 보이면 된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가 안 보이는 집은 소프트웨어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노트북이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작업을 걸면.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CPU와 그래픽카드 둘 중에 어떤 거를 갖고 사용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들은 그래픽카드 GPU라는 걸 갖고 사용을 해야 돼요. GPU.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안에 작업관리자가 돌아가는 건데요. 여기 보면 요런 창이 보이네요. CPU가 33%, GPU가 16% 돌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ESC 키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ESC. 혹시 이렇게 뜨면 자세히 버튼 눌러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나와요. 컨트롤, 쉬프트, ESC 키 누르면 현재 이 컴퓨터가 CPU가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메모리는 얼마큼 작동되고 있는지, 인터넷 속도는 얼마나 돌고 있는지, GPU, 그래픽카드가 얼마나 작동되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OBS 스튜디오는 그래픽카드 GPU가 나름 돌고 있어요. CPU도 탑재되어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메모리 용량이 커야 좋고요. 일단은 CPU도 성능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픽카드 얘도 달려 있어야 돼요. 노트북 중에 약간 두툼한 노트북 있죠? 우리 여기 선생님 노트북 보니까 아까 좀 두툼하더라고요. 저런 노트북들은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장 그래픽카드가. 아, 물론 오래된 노트북은 다 두꺼워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해서 생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아까 1번, 예. 테마를 기본 어둡게 할 거냐, 아니면 뭐로 할 거냐, 이것도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테마도 바꿀 수가 있어요. 테마. 테마가 약간 하얀색 테마. 이게 낫겠다. 여러분 보여드리기에는 이게 좋네.
예, 이 화면이 하얗게 나오니까 여러분 보여드리기가 좀 수월하네. 아까는 검했었잖아요. 왜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검해요. 검정 바탕에 흰 글씨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얘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밝은 색이 보이면 눈이 아프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건 끊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별도로 옆에다 놓을 수가 있어요. 내려놔도 되고, 예, 내려놔도 되고. 자, 그러면 연습 삼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걸 오른쪽에 띄워놓고 보조 모니터에 있는 창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보조 모니터에 있던 내용이에요. 자, 이 상태로 놓고 제 음성이 제대로 잘 들리는지 여기 마이크가 좀 어느 정도 게이지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것도 왼쪽으로 줄이면 아무리 떠들어도 잘 안 올라갈 거예요. 얘를 높이면 살살 얘기해도 오디오가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호흡하는 소리도 거칠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높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창을 하나 열어놓고 옆에다 둘 건데요. 제가 인터넷 창에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재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재생하게 되면 이 스피커 소리가 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됩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건데 스피커 소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이 스피커 소리도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 강하게 들어올 거냐, 약하게 들어오게 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제작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효과음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도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오디오 소리가 들리는 파워포인트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스피커 소리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스피커 볼륨 조절을 줄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무리 재생해봤자 어떨까요? 이 소리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볼륨을 자, 팁. 이번 시간에는 아주 높여놓으니까 어떻게 돼? 높여놓으니까 지금 소리가 잘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잘 들어오는 거지. 여기 써있네. 로지컬 테스트. 자, 요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녹화를 해볼 거예요. 먼저 여기다가 인사말을 먼저 띄워놓죠. 인사말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녹화 시작을 누르죠. 녹화 시작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메모장 사용하는 연습하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 보여드릴 거예요. 하고 제가 인사말을 닫고 그 다음에 제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모니터 화면도 띄워드리고 그렇죠. 모니터 화면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 이 창 크기가 안 맞는 거는 화면의 비율이 달라서 안 맞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얘를 크게 확대를 하면 위에는 보이는데 아래가 안 보이죠.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글자도 가려먹잖아요. 여기 글자도 가려먹잖아요. 지금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놓으면 좋은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는 1280이고 이 화면은 1920이라서 비율이 안 맞는 것 뿐이죠. 하여튼 간에 제가 오늘 OBS 스튜디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창도 보여드리고 제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설명드리고 유튜브에 가면 이런 창들이 있는데 플레이 눌러주면 영상이 보입니다 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광고도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제 인사말은 지금 요것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인사말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놔야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럼 그런 인사말을 여기다 하나 딱 띄워놓고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띄워놓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하고 끝보기 인사하고 녹화를 중단하면 이게 지금 어딘가에 저장됐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저장됐다 그랬어요? 예, 내 문서 안에, 내 컴퓨터 안에 동영상이라는 폴더 안에 여기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떠든 게.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메모장 사용하는 연습하고 유튜브에 있는 내용 보여드릴 거예요. 하고 제가 인사말을 닫고 그 다음에 제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니터 화면도 띄워드리고 그렇죠. 모니터 화면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 이 창 크기가 안 그러니까는 OBS를 이렇게 열어놓고 이거를 녹화하면 안 돼요. 어차피 지금은 얘를 열어놓고 녹화해도 되죠. 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기본창을 갖고 녹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기본창을 갖고 녹화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다 보이잖아. 지금 뭐 화면 안에 화면이 들어가는 상태로. 그럼 이 상태에서 녹화를 걸면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녹화가 돼요. 화면 안에 화면이 들어가고 또 화면이 들어가고 또 화면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내려놓으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요거잖아요. OBS는 안 보이지만 엑셀 창도 보이고 윈도우 창도 보이고 폴더 창도 보이고 메모장 창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창 오른쪽에는 제 얼굴이 보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녹화가 되는 거지. 그럼 녹화가 다 되고 나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서 녹화 중단을 걸어야지. 그럼 이 화면도 녹화가 됐죠. 일부. 이건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잘라버려야지. 자, 그러면 그게 요거란 말이야. 다시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녹화가 되면 이걸 누가 봐? 큰일 나지. 또 화면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내려놓으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요거잖아요. OBS는 안 보이지만 엑셀 창도 보이고 윈도우 창도 보이고 폴더 창도 보이고 메모장 창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창 오른쪽에는 제 얼굴이 보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녹화가 되는 거지. 그럼 녹화가 다 되고 나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서 녹화 중단을 걸어야지. 이렇게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녹화를.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웹캠이 있는 분들은 웹캠에 마이크가 달려있고 노트북은 기본으로 마이크가 달려있으니까 한번 혼자 얘기해보세요. 화면 띄워놓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녹화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다가 영상 올려주세요 했는데 왜 안 올려주세요? 부끄러워서? 뭐 그러면 강의를 어떻게 하실라 그래? 부끄러워 형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댓글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 제거 지워주세요 선생님. 그거를 본인이 지우면 되지 뭘. 네, 제가 지우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마세요. 선생님도 뭐 잘 해놓고 나서 부끄러워요? 안 보려고 했는데 밤에 다 올리는 건 줄 알고 밤에 막 다 땄습니다. 선생님 공지사항으로 올려놔 드릴게.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이크 연결을 했는데 하여튼 아무 보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어. 이렇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 본인의 강의를 이곳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이윤희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댓글로 올리셨더라고.
이걸 여기다 올리세요. 여기다. 이번 주까지 다 올리세요. 빠짐없이. 잘하셨어요. 소리가 근데 작아. 와, 멋있어. 선생님 예. 내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내리시면 이제 안 보일 거예요. 예. 지금 컴퓨터 작동 원리를 지금 이렇게 부팅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부팅이 부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목동들이 신는 장화예요. 부츠. 이 부츠에 보면 뒤에 끈이 있죠. 옆에 끈. 그걸 잡아 당겨야 발이 쑥 들어가잖아. 그래야 싣고 빨리 뛰어나가잖아. 그게 부트예요. 부츠 스트랩이라 그래. 부트 스트랩. 예. 근데 그거를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전원이 켜지면서 컴퓨터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조치를 취하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아니면 삑삑삑 소리도 남길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이 없으면 화면에 이제 열릴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부팅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아주 설명을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셨구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야, 제가 긴장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밴드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지금 동영상 올리기가 있잖아요. 동영상 올리기. 여기 있는 동영상을 여기다 올리셔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그게 여기에 인코딩이 또 되거든. 그런 것도 한번 쭉 익혀보셔야지. 아까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저 뒤에 선생님 파워포인트로 뭐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제가 볼게요. 이 컴퓨터에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자, 이게 파워포인트 파일인데요. 우리 첫날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2019나 파워포인트 365 버전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슬라이드 쇼 녹화할 때 여기 녹화하는 영상을 명령을 누르면 카메라를 연결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뜨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카메라가 뜨게끔 할 거냐 이거지. 이렇게 2016은 카메라 기능이 없어요. 지원하는 기능이. 2016이 없어요? 네, 카메라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2016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웹캠을 띄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OBS에다가. 그러면 파워포인트 화면은 옆에 있고, 웹캠은 제가 띄워놨으니까 2019처럼 만들 수가 있지. 선생님 그게 어디 있어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쇼. 2016에는 여기 쇼 녹화를 들어가면 카메라를 연결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제 목소리만 더빙이 돼서 녹화가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 때 제 목소리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여기 들어가서 보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피스 2019를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OBS를 연결해서 OBS에서 연결해가지고 웹캠을 OBS에서 카메라 지원하잖아요. 지금요. 요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죠. 선생님 웹캠 연결돼요? 2016이요? 아니요. 지금 여기는 이제 크로마키라는 거는 여기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요. 그럼 이제 뒤에 배경 천이 녹색으로 된 천을 사가지고 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 카메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속성에 들어가서요.
속성에 가서 필터가 있구나. 필터에 가면 여기 뭐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필터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오디오 비디오 필터가 있고 효과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디오 캡처, 오디오 캡처에다 더하기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설정을 하래요. 크로마키라고 있나요? 크로마키? 어디 갔어? 오디오 비디오 필터가 아니라 효과 필터에 가면 효과 필터예요. 효과 필터에 더하기 가면 크로마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마키를 달아주면은 여기 있는 색깔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녹색은 아니잖아요. 녹색은 아니지 않습니까? 뒷배경의 색깔이. 보통 크로마키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는 녹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포이드가 없나? 색깔을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녹색이 아니라 매끄러움, 키 유출 감소, 녹색, 청색은 아니고 색깔이 아니고 커스텀에 가면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지. 여기 색상 지정에 가서 제가 여기 스포이드로 스포이드 여기 있다. 픽 스크린 픽 요거 여기 하얀색을 누르면 여기 있는 색깔이 투명이 돼요. 근데 제 얼굴도 확 지워져 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색깔이 녹색이 아니라 검정색 천을 달 수 있잖아요. 검정색. 근데 만약에 검정색을 천을 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는 옷 색깔이 있었잖아. 옷 색깔 같은 거를 달면 잠깐만 색상을 노란 거로 바꿔볼게요. 노란 부분이 투명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된 거죠. 지금요. 검정색을 투명 처리하면 제 얼굴도 검어틱틱한데 거기까지 검어틱틱하니까 얼굴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녹색으로 된 크로마키를 여기다 걸려면 우리 교재는 지금 녹색 천이잖아요. 녹색의 의상을 입고 나오시면 안 돼. 난리나. 그러면 옷이 둥둥 떠. 투명이 돼버리죠. 얼굴만 되는 거죠. 근데 하얀색을 만약에 투명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제 입이 아까 하얀색이었잖아요. 마스크가.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고. 여기 안 나오네. 아예 그냥. 그래서 필터에 가서 크로마키를 그냥 녹색으로 놓으면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려면 천상 녹색 천을 사오셔야 돼. 제가 하나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장바구니에 가면 제가 아직은 안 샀는데 이렇게 크로마키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크로마키 이거 여기 앞뒤로 두 가지 색깔이에요. 반대로 돌리면 청색이고 그 반대 색깔은 녹색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크로마키 천을 걸어주는 스탠드 포함해서 61,000원이에요. 유튜브 하시려면 이거 하나씩 있어야 돼. 이 크로마키를 요 뒤에다 세워놓고 얘를 눕혀놔도 돼요. 얘를 눕혀놓으면 여기 눕혀놓으면은 여기다 거는 건데요. 얘를 눕혀놔도 되고 세워놔도 되고 얘는 이게 접는 거예요. 접는 거. 원터치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탁 치면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렇게 펴지거든. 그럼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여기를 투명 처리해버리면 영상에서 우주를 날아다니는 뭐가 되는 모양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이렇게 접어서 하는 거.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더 비싸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방식인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어요. 여기다 이제 걸어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볼대가 좀 좋은 게 들어간 거지. 볼대가 똑같은 건데 볼대만 다른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검정색,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흰색과 검정색은 잘 안 써요. 그 종류별로 제가 이렇게 그 카트에다 담아 놓은 거지, 장바구니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얘는 크기가, 얘는 비싸네, 그렇죠? 얘는 비싸. 규모가 좀 큰 걸 수도 있어. 이렇게 가로로도 쓸 수 있고 세로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보통 의자 앉아가지고 촬영하면 두 명이 여기 앉아가지고 뒷배경으로 놓고 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크기는 맞을 거예요. 요게 제일 싸다. 61,000원. 61,000원짜리 사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세로로만 되네. 가로가 안 되네. 가로 하려면 여기다가 고리를 하나 묶어야지. 실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걸어줘야지 뭐. 저는 요 고리만 먼저 샀어요. 스탠드는 있으니까. 아직 크로마키는 제가 만들었어요. 천 사가지고 이렇게 양방 안에다가 길게 장롱을 가릴 정도로 큰 거로 사가지고 앞장을 딱딱 꽂으면 펴지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 쓸 때는 말아서 넣어놓으면 되고, 사용할 때는 고리를 걸어서 당기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저는 이렇게 휴대용이 아니고 그건 집에서 쓰는 용도고, 요렇게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 뭐. 요거는 좀 큰 거예요. 길게 내려가지고 모델들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용도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1kg씩 크로마키를 천을 1kg를 깔아가지고 촬영하는 영화도 있었어요. 분노의 질주 이런 거는 막 그렇게 촬영하더라고. 예.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죠. 요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요. 예. 여기 가서 여기 웹캠에 있는 필터에 가서 여기 크로마키를 설정해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요, 소스를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 컴퓨터 안에, 제 외장 하드 안에다가요, 요런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지들을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요런 거 비대면 원격 강의라고 이런 글자를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글자를 써놨잖아요. 이런 거 액자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놨어요. 요런 창작그룹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예, 이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칠판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소스를 하나 더 더할 건데요. 이때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미지 파일을 찾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이런 거 있었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럼 만약에 제가 비대면 원격 강의를 합니다 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하나 여기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안 맞네요. 그렇죠? 비율이 안 맞죠? 비율에 맞게끔 그림을 처음부터 작업을 해놔야 돼. 그리고 다시 하나 또, 근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이름을 써야지. 이름을 다시 그림을 찾아가지고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맞을래나? 비율이? 이거 비율이 맞았다. 여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름 바꾸기에 들어가서 녹색 칠판이라고 하나 쓸 거예요. 요 이미지는 안 맞죠? 지금요? 요 이미지는 안 맞아. 밑에가 좀 잘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렸잖아. 안 맞잖아. 얘는 지우고, 녹색 칠판을 제가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보이죠? 그럼 거기다가 인사말을 띄우면 인사말이 가려지죠? 인사말이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말이 칠판보다 위에 있어야지. 여기 올라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제 얼굴 보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검정 바탕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글자보다는 요런 칠판에 이 글자가 써 있으면 더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 인사말하고 녹색 칠판이 세트로 잘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인사말이나 엔딩 끝말은 이런 칠판보다 위에 있어야 돼. 순서상으로. 이 칠판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순서상 올라가 있으면 인사말을 아무리 띄우고 싶어도 인사말이 여기 공개가 안 되죠. 칠판을 가리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잘 보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인사말이 제일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웹캠도 지금 밑에 있어야 좋잖아요. 이렇게 띄우든지 이렇게 띄우든지 간에 녹색 칠판을 배경으로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화면을 보여드리려면 화면이 녹색 칠판에 가려졌단 말이야. 그때는 녹색 칠판을 가려야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인사말을 띄우거나 카메라를 띄우거나 하면 나쁘진 않더라고요. 우리 교재 161쪽에 보면 한국지리 3주차 기후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지금 여기다 인사말처럼 써놓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예. 이 글자 색깔도 좀 예쁘게 꾸미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필요한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들. 저는 지금 칠판 그림을 띄워놨지만 예를 들어서 국사 시간이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영토 확장 사업 그러면 이제 그런 영토 확장 사업에 관련된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 그림들이. 그걸 미리 준비해서 여기다 띄워놔야지. 그래야 보기 좋지. 예. 자, PNG하고 JPG 파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책에 지금 168쪽에 PNG하고 JPG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투명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배경을 투명 처리하게 되면은 반드시 PNG로 저장하셔야 돼요. JPG로 저장하시면 그 투명된 그림이 하얗게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가져올 건데요. 이번에 가져오는 그림은 제 사진을 가져와 볼 겁니다. 제 여기에 사진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이게 뭐냐면 컵이 5개짜리인데 하얗게 보이나요? 하얗게 보이죠 지금요. 얘가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배경이 하얀색이에요. 배경이 하얀색이니까 저 컵만 보이지 않고 다 보이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다른 그림을 가져올 텐데 뭐가 있을래나 요 그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 그림이요. 요 그림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손만 있죠. 손만 있잖아요. 투명이 돼 있잖아요. 투명 바탕에 손 그림만 들어온 거죠. 이건 PNG거든요. 그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하실 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꼭 여기다 얼굴을 공개해야 됩니까? 이거야. 얼굴을 공개해야 됩니까? 웹캠을 띄워놓으면 얼굴이 보이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건 좋은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유튜브상의 영상을 만들 때 여기다 자기 얼굴을 계속 얼굴을 공개하고 입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것도 참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여기다 여러분의 얼굴의 사진, 여러분 얼굴 사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2개를 가져와 볼게요. 먼저 여기에 제가 사진이 들어있는데 이건 투명 배경이고요. 이건 원래 그림은 이거였어요. 이 그림 원래 그림 이거였어요. 전신이 나온 사진 이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회색으로. 회색천은 배경으로 찍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포토샵으로 가서 일일이 어떻게 바꿨냐면은 투명 배경 처리했어요. 투명 배경.
투명으로 제 얼굴만 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얼굴만 떴잖아요. 이렇게 투명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너무 크니까 바짝 최대한 줄여가지고 전신이 다 나온 거네. 다시. 전신이 다 나와서 얼굴만 나온 걸 찾아볼게요. 집에서 할 일 없으면 그거 편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만 나온 게 있단 말이야. 예, 여기는 투명 배경으로 된 거 있대요. 이렇게. 예. 자,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되지. 밑에다 이렇게. 이 상태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얼굴이 강세석 찍혀서 나오는 거죠. 로고처럼.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자기 로고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거든. 얼굴을. 이거를 위에다 놔도 되고, 얘를 위에다 놔도 되고, 아래다 놔도 되고, 요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설명서를, 뭐 파워포인트 내는 설명을 할 때요, 왼쪽 위에서부터 글을 쓰잖아요. 여기서부터 글을 쓰잖아요. 이렇게. 오른쪽하고 오른쪽 위나 아래쪽에는 글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로고는 오른쪽 위나 아래다 로고를 씌우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화면을 열어놓고 그렇죠? 근데 이 칠판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 칠판을 또 빼줘야지. 이상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이 화면을 녹화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할 때, 예.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판서 화면 있잖아요. 판서 화면. 판서 프로그램을 여기다 띄워놓고 종이에다가 글씨 쓰듯이 그 태블릿에서 글씨 쓰는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다 연결해서 글을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써볼까요? 자, 오늘 수업은 안녕이란 글자를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대신 이건 마우스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펜 마우스나 태블릿으로 직접 글자를 쓰는 그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녹화를 하면 되죠. 그것도 녹화를 하면 그 글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녹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얘를 여러분이 어디다가 줌으로 띄워도 되고. 그러니까 줌은 생방송이고 얘는 녹화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생방송을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수 있는 강의를 제작하실 거예요.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이크, 여러분 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볼 거예요. 한 5분짜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제작된 영상을 여러분 밴드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밴드 올라갔네요. 지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책을 카메라로 찍은 거잖아. 스마트폰을 찍으면서 일본어 인사법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대화하는 모습을 여기다 글자도 보이고 발음도 들려주시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우리끼리 보니까 상관없지만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 교재에 대한 저작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 교육에선 저작권이 통하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걸 영상으로 제작하던 그거는 다 저작권 바뀝니다. 공교육에서는. 근데 우리 여기는 공교육이 아니잖아요. 사교육이잖아요. 평생교육, 이거는 우리가 좋게 말해서 평생교육이지 이건 사교육이잖아요. 초중고 가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공교육으로 학교에서 법률로 인정된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수업 시간에 나눠져서 수업을 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학교 수업에서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복사를 해서 학원에서 설명을 하면 그건 저작권 침해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마저 해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장한 거를 뭐 변환도 하는 과정도 설명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수고들 하셨습니다.